네, 어제는 엑셀 준비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그저께는 증권사 HTS 세팅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엑셀 시트에 그 빠른 실행 버튼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잘 설치를 하셨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트도 이렇게 13개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보기로 했고요. 자, 이 빠른 실행 버튼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D의 그 핵심 부분을 만들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순화된 모델, 스몰 모델을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핵심, DD의 핵심이 지금 이 DB라는 시트, 이게 엔진부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내일 만들 것인데, 그러기 전에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하고 기초 공부를 먼저 해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좀 DB 만드는 작업이 좀 복잡하고 막노동이 좀 수반되는데, 이 처음 만들 때 한 번 수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삽질을 최소화하도록 그 작업을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에다가 이렇게 어제 이런 표를 이제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이 표를 3학년 5반의 성적표다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것을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성적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의 총점을 쭉 매기고, 또 번호도 매기고, 과목의 평균도 내보고요. 그리고 등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엑셀에서 자주 쓰이는, 많이 쓰이는 그 연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라는 시트, 여기에다가 지금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백분율, 등호, 뭐 같지 않다,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등등 이렇게 비교 연산자, 이것은 산술 연산자고요. 모든 수식에는 이 이코르, 등호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연산자가 문자를 연결해 주는 연산자인데요. DB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일 연산자입니다. 자, 다시 공부방으로 가가지고요. 우선 학생들의 총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총점을 낼 때 더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수식은 이코르로부터 시작하고, 이코르, 그 다음에 더할 셀로 화살표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한 다음에 플러스, 또 다음에 이동할 더할 셀로 이동한 다음에 또 화살표, 마지막 것을 한 다음에 엔터를 하면 이렇게 합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합계를 낼 셀 수가 3개에 불과하지만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만 개나 100만 개 된다고 하면 이 작업도 종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쉬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러기 전에 우선 이 총점을 하나를 냈으면, 하나만 내면 밑에 이것들은 전부 복사가 가능한데요. 복사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셀의 우측 하단에 네모나게 생긴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아래로 긁어버리면 합계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리고 이 버튼은 조금 전에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되돌리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컨트롤 C 이렇게 하고 아래로 쭉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쓰임새가 다르는데 그렇게 정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 결시라고 하나 넣었는데, 여기를 좀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바탕색을 칠하는 채우기 색입니다. 노란색을 한번 칠해봤습니다. 요 버튼, 요거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눌러서 뭐 이렇게 하면 결시가 색깔이 바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에라 오류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겸 이 더할 개수가 한 100만 개쯤 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sum이라는 함수, 더하기 하는 내장된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um은 모든 수식은 equal로부터 시작하고, sum은 세 글자입니다. sum 가로 열고 화살표로 시작할 셀로 이동한 다음에, 자, 왼쪽 Shift 키를 누르면서 끝날 곳으로 이동을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sum, 여기 보면 sum으로 합계를 냈고, 이것도 역시 아까 복사하는 거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 해보면 여기 결시가 있는 곳에도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이 글씨들을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우선 그거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셀들을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범위를 정할 때 이렇게 작은 표들은 마우스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면 범위가 잡히고, 또 아래로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면은 범위가 잡히는 것이 작은 표에서는 유용하지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밑으로 100만 개라고 하면 이것을 밑으로 100만 개를 하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면은 키보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셀을 놓고 Shift 키를 누릅니다.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드 키, 홈 밑에 있는 엔드 키를 누르고 연이어서 아래로 범위를 잡고 싶으면 아래 화살표,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이 범위를 잡고 싶으면은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드 키를 누른 직후에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DB 시트를 만들 때 상당히 큰 것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마우스로 하는 것은 무리고요. 이와 같이 키보드로, 자, 왼손으로 Shift 시작할 위치에 셀에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드 키와 화살표 방향, 좌우 상하 다 먹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총점을 매겨 놓은 셀도 범위를 한번 잡는데, 여기다가 셀을 놓고 왼손으로 Shift, 엔드, 아래 화살표, 이렇게 하면 이 범위 선택이 됐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글자의 색을 지정하는 게 여기 있는데, 글꼴색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눌러서 예를 들면 뭐 청색으로 한번 해보고, 또 여기는 글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8호 정도, 28pt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글꼴을 좀 진하게 하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것은 글꼴을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 이것은 왼쪽으로 정렬, 오른쪽으로 정렬,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총점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번호 먹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호는 일일이 1, 2, 3, 4 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100만 개라면 100만 번을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번을 넣고 2번, 두 번째 2번을 넣은 후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마우스로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것을 잡고 긁어버리면은 번호가 자동으로 먹히는데, 이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2.5, 5.0, 우리 그 옵션 행사가가 2.5단인데 이렇게 만약에 1번, 2번을 넣었다고 하면 긁게 되면은 2.5단위로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호를 이렇게 지금 번호의 크기, 번호가 잘 안 보일 텐데요. 다시 여기 지금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이건 되돌아오는 버튼이고, 이것은 반대로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 이거는 뒤로 되돌아가는 거, 그러한 버튼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아까 이렇게 색을 입히고 글자도 키우고 진하게 했는데, 이것을 또 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게 또 셀 수가 많다면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붓처럼 되어 있는 것을 서식 복사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면 이 포인터 오른쪽에 이 붓이, 이렇게 붓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고 싶은 쪽에 갖다 놓고 밑으로 쭉 긁어주면 이 작업을 다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색깔을 달리 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색깔을 이를테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벌써 여러 개의 버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이제 평균을 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평균도 아까 sum 함수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를테면 지금 5명이니까 sum 가로 열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왼쪽 시프트를 누르고 쭉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가로를 닫고 엔터 하면 이게 합계가 되고요. 이것도 역시 크게 하려면 바로 위에 있는 셀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여기 서식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거와 같은 서식이 복사가 됐는데, 이거는 합계고, 합계에다가 이 셀의 편집을, 수정을 위해서는 이 F2 키를 누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sum E6에서 E10까지를 더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연산자에서 봤던 나누기 연산자, 그리고 학생 수가 5명이니까 5를 하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또 평균의 소수점 이하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수점 아래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은 자릿수 늘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소수점 1위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더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쉬운 평균 함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average라는 함수인데 엑셀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함수입니다. equal 이렇게 하고 average를 치고 가로 열고 썸처럼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주면 평균이 나오고요. 자, 아까 이 총점은 밑으로 긁었는데 이것은 오른쪽으로 긁게 되면 이게 또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총점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등수는, 이것은 나중에 배워도 되지만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적표에다가 등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랭크라는 함수가 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점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등수를 매일 그 전체를,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아래로 쭉 긁어주면 이게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서식 버튼을 누르고 쭉 해주면 등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는데, 이제 표의 제목을 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학년 성적표라고 치고요. 보기 좋게 이것을 지금 여기 전체의 중앙에 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이놈의 크기를 우선 아래 번호의 서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커졌는데, 지금 중앙, 근데 이것을 가운데로 오게 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끝까지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이 버튼,
그 셀을 병합해 버리는 버튼입니다. 누르면 셀이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6개가 7개가 한 셀이 돼 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보기 좋게 치장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범위를 이렇게 잡고 이 버튼, 이것은 박스에 선을 넣어주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이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고 요 두 번째는 글꼴색 다음에 있는 바탕색 버튼을 눌러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색깔이 들어가겠고요. 또 제목은 글색을 녹색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바탕색은 뭐 분홍색, 너무 진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를 만든 그 이유는 이거를 학부형들에게 이 성적표에서 이 총점과 등수를 학부형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그 가정통신문을 하나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3학년 5반 담임이 이 김사동이의 성적을 이제 알려주는 문인데, 이게 한 사람이면 뭐 한 장 이렇게 쳐넣어도 되지만 1000명, 10,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엑셀은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점, 김사동이는 총점 몇 점, 그리고 몇 등을 했습니다 라는 거,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든지 지정하면 이게 자동으로 오도록 하는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DD의 DB 작업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작업이.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리 해놨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만, 다시 나타나게 해보면, 자, 여기서 총점 그리고 점 반에서 등을 하였습니다는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이 140을 넣어줘야 되고, 또 5등을 여기다 넣어주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퀄을 하고, 이런 글자들은 이런 따옴표 속에 넣어야 됩니다. 총점, 이것을 한 칸 띄우고 따옴표로 묶고,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자나 결과값을 이어주는 것이 아까 소개한 문자 연결 연산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이렇게 가가지고 140 H9가 점수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연산자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따옴표를 한 다음에 점 띄고, 역시 따옴표를 묶어준 다음에 다시 연결 연산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등수를 하고, 또 연결 연산자 한 다음에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중앙 정렬이 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로 바꿔보면 총점 140점 그리고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넣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퀄, 모든 수식은 이퀄을 쳐주고, 마우스로 이 공부방에 가서 이것을 누른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면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겠고요. 여기는 자, 김사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학생 수가 많게 되면 일일이 다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이를테면 번호를 하나 매겨주고 서식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번호를 1번을 먹이면은 김일동의 점수와 등수가 나오게끔 하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DB 만드는 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 DB 만드는 데 중요한 한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 함수는 어려운 함수인데요. 자, 이것을 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아래쪽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실수이든 어쨌든 이 점수 하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이게 하나 0점이든 점수가 하여튼 실수로 넣지 않았든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오류가 나 있는데, 참 이것을 이제 안 보이는 이 부분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늘려서 값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시 원위치 이거를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 방법이 있고, 또 원위치하고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이것이 셀의 서식을 지정하는 버튼인데요. 누른 다음에 맨 밑에 셀 서식 이걸 누르고 표시 형식을 누르면 맞춤을 누르면 셀의 맞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해주면은 여기에 맞게 이 폭이 좁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맞춰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류가 났을 때 이 오류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if error라는 내장 함수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함수명인데, 얘는 가로를 열고 이 오류가 아닐 때 아닌 경우에 수식을 먼저 넣고, 만약에 오류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렬을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함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랭크 함수는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랭크에 오류가 났을 때는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DB 작업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함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랭크 앞에다가 이렇게 F2를 누르면 이 셀의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고 했죠. F2하고 이 랭크 앞에다가 if 에러를 넣고 가로를 넣어주고, 에러가 아니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고,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콤마 다음에 뭔가를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0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1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오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를 닫아주면, 그리고 이것을 복사하면 컨트롤 C, 그리고 왼쪽 손으로 Shift 키 AND 아래 화살표 엔터 해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고요. 또 이것을 오류도 보기 싫다 그러면 다시 이쪽 셀을 선택하고 F2 요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역시 컨트롤 C, 왼쪽으로 Shift 키 AND 아래 화살표 엔터, 이렇게 하면 빈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DB에서 이 함수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함수지만은 다뤄봤고요. 자, 이것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엑셀 DB 구축 작업에 필요한 기초들은 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 버튼은 자동으로 이거 한번 지우고 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썸을 내주는, 합계를 내주는,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 이렇게 된 것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이거 셀 서식을 누르고 셀 서식, 그리고 셀의 맞춤, 이렇게 해주면 이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 폭을 넓혀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 소수점 2위까지 보고 싶으면 한 번 더 눌러줍니다. 3위, 4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버튼, 그리고 이 함수는 이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 함수들을 이렇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움말도 있고요. 예시도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쁘게 모양을 조건에 따라서 색을 달리한다든지 또 막대 그래프가 나오게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 그리고 이것은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예를 들면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번호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이 정렬이 되게 할 수 있고, 취소는 이 버튼이죠. 이렇게 원래대로 되도록 할 수 있고, 그런 용도. 이 부분은 조금 고급 과정, 중급 이상의 과정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스파크라인도 좀 고급 과정이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소수점을 없애버릴 때 컴마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살리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겠고요. 또 이 내부에 있는 선은 그냥 지우고 싶다면 이걸 이렇게 눌러서 선을 지우고, 겉으로만 선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또 좀 진한 선을 넣고 싶으면 이 버튼 이렇게 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병합을 해놓은 것을 다시 병합을 취소하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누르면 가능하겠습니다. 취소는 이 버튼. 그리고 이 버튼 해봤고, 이것은 그림을 가져오는 버튼입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면은 데스크탑에 있는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들어오겠고요. 그런 용도의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식 복사 해봤고, 이게 아까 이것이 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예 그냥 맞춤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 버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하나 따로 빼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형, 간단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크기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해봤고, 이쪽은 전부 버튼을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는 것은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 이렇게 해서 그 버튼 설명과 DD의 핵심인 엔진 부분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위한 예비 작업을, 예행 연습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DB 구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